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입니다. 저자는 쇼펜하우어, 역근인은 김지민, 출판사는 하이스트 그로우입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것,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고개를 가로짓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를 한심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사실 반성은 스스로를 혐오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스스로가 한심하다고 여겨질 때 사람들은 이전에 뭔가 잘못된 일이 없었는지를 찾으려고 애쓴다. 그러다 나름대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찾으면 그것만을 파고들며 무턱대고 자신을 추궁하기만 한다. 하지만 그런 행위는 지금의 내 기분이나 컨디션을 나아지게 만드는 효과도, 미래의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도 없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 어떤 형식으로든 비슷한 실수를 거듭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이 매일 밤 따로 시간을 마련하여 반성하는 데에는 과연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럴 바에야 생각을 멈추고 일찍 침대에 몸을 누이는 편이 훨씬 낫다. 마음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것은 어쩌면 심신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지난 시간이 후회된다면 쉬어라. 쉬는 게 최선이다. 괴롭다면 평소보다 더 깊게 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아침 일찍 눈이 떠진다면 그때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살고 죽는 문제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옛 대륙의 한 황제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삶을 꿈꿨다. 그래서 전설로만 전해지는 늙지 않는 약초를 실제로 찾기 위해서 온 대륙을 들쑤신 것은 물론이며 현대에선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물질이라고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수은을 섭취하기까지 했다. 소량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팽팽해지는 효과가 있어 황제는 이를 불로장생약으로 믿어 매일같이 수은을 먹고 몸에 발랐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그의 젊음을 지켜주지도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지도 못했다. 황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듯 채 100년도 되지 않은 기간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너무 멍청한 이야기 같은가? 역시 옛날 사람들은 야만적이며 무식하다는 생각이 드는가? 하지만 젊음을 유지하고 죽음을 몰아내려는 시도는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신묘한 힘이 담겨있다는 엉터리 묘약을 사기꾼으로부터 사서 마시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 살고 죽는 문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원한다면 얼마든지 미룰 수 있고 언젠가는 그렇게 되고 말 거라고 사람들은 믿지만 죽음은 태어남과 함께 쌍을 이루어 이 세상을 찾아온 쌍둥이 같은 존재이다. 삶과 죽음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죽음이 삶을 이토롭게 만들지 않고 삶이 죽음을 비굴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상의 아주 작은 일부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곤충이 알을 낳고 겨울잠에 드는 것, 또는 알을 낳고 그곳에 시체로 남아 봄에 태어날 자식들에게 먹이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다. 혹자는 그 짧고 작은 순간을 아주 가련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 흐름들은
내일 먹을 음식과 내일 입을 옷, 내일 할 일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인간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의 삶이라고 해서 곤충과 동물의 삶보다 더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과 죽음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은 고개를 돌려 세상을 둘러보기만 해도 곧바로 알 수가 있다. 숭고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에 죽는 사람도 있고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허탈하게 죽는 사람도 있다. 개미가 길을 지나가는 사람의 발에 밟혀줄 듯 거대한 자연의 흐름에 휩쓸려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매년 발생한다.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특별한 삶을 타고났다면 과연 누가 그런 죽음을 의도했단 말인가? 그저 죽을 뿐이다.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자연은 생명 하나하나의 삶과 죽음이 자신과 그다지 연관이 없으며 이전에도 딱히 관심을 가진 적도 없다고 무심하게 말한다. 이제는 받아들일 시간이다.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죽음을 조금이라도 미루려고 발악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애꿎은 곳에 열정을 쏟을 바에야 그 무엇보다도 귀한 지금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 여러모로 현명할 길일 것이다. 땅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다시 땅으로. 그렇듯 나뭇잎이 계절에 따라 순환하듯 우리도 살고 죽는 문제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생활은 이 열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지루하고 건조해진다.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만 꾸역꾸역 해내다 보면 자아도 없이 그저 이용당할 뿐인 기계가 된 느낌을 바꿔야 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열정에만 집중해서 움직이다 보면 그 삶은 곧 고통스러워진다. 방탕한 생활에 찌들거나 빚과 질병으로부터 반격당하기 십상인 것이다. 실제의 삶을 사는 것과 동시에 지적인 삶을 살면 고통스럽지 않고 활기차면서도 열정적으로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의지에 봉사할 정도만의 기본적인 지성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보다 많은 지성이 필요하다. 지성이 남아 돌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순수하게 지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넘치는 지성의 양에 따라 그리고 지성의 수준에 따라 무언가를 수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 글을 쓰는 것, 문학이나 철학 같은 것에 빠져서 공부하는 일 등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적인 활동을 찾아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A와 B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A는 퇴근 후에 침대에 누워서 무료하게 휴대폰만 보는 사람이다. 하지만 B는 여유 시간이 생기면 좋아하는 공연을 보러 다닌다. 심지어 같은 공연이라도 배우가 다르면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다. 과연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까? 정답은 B이다. A와 비슷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퇴근 후에 저녁보다 훨씬 더 긴 여유 시간이 생기면 방황을 하게 된다. 침대에 누워서 무료하게 휴대폰만 바라보는 시간은 말 그대로 무료한 시간일 뿐이다.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한다.
비와 비슷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여유 시간이 생기면 삶의 질이 올라간다. 자신이 좋아하는 지적 활동으로 인하여 삶이 더 풍요롭게 채워지기 때문이다. 그런 미묘한 차이는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무례하고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면 커다란 권태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적인 생활은 시시때때로 삶을 침범하려고 하는 권태를 막아줄 뿐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오는 치명적인 결과로부터 나를 보호해준다. 나쁜 무리와 어울리는 것, 위험과 불행, 손실과 낭비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벽이 되어주는 것이다. 요즘 시대의 문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걱정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것이다. 물론 아주 잠시나마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안정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은 걱정 반대편에 걱정만큼이나 높게 쌓아둔 욕망이나 욕구 때문에 더 많은 걱정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시끄럽다. 한시라도 마음을 놓고 지금을 만끽하거나 지금에 충실하지 못하고 신경쇠약에 가까운 상태로 일상을 보낸다. 그러다 보면 충분한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그것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고 그러한 성과는 다시금 그에게 불안과 걱정이 되어 돌아간다. 그야말로 악순환인 것이다. 그런 것들로부터 인생의 평온함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한다. 아주 멀리 있거나 일어날 확률이 희박한 것까지 걱정하기에는 마음의 여력이 턱없이 모자라며 생각하는 방식을 뿌리부터 바꿔야만 여생을 조금이나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 상상력을 필요 이상으로 좋은 쪽에만 발휘하는 것 역시 좋지 않다. 오늘이야말로 복권에 당첨된다면, 이 종목에 투자해서 막대한 수익을 낸다면, 이와 같이 기약도 없는 호재에 기뻐하고 그 상황에서 누릴 것마저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공중 누각을 지어내고 기대하고 실망하기를 반복한다. 그러한 헛된 기대는 내 마음을 깎아내는 주범이다. 기대를 쌓아 올리자마자 한숨을 쉬며 그를 다시 무너뜨릴 때마다 너무도 비싼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정말로 일어날지 확실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말고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는 재난을 미리 떠올리며 마음을 괴롭히지 않아야 한다. 차라리 이것들이 완전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쓴 책을 10만 명이 읽는다고 해서 절대 10만 명의 부자가 새로이 탄생하진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 관계는 결코 나와 같지 않는 데다 성격의 차이와 행동에도 다른 영향과 분위기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해도 같지 않은 것이다. 자기보다 여러모로 앞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좋은 점을 가져오고 싶다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지라도 성숙한 반성과 신중하고 깊은 숙고를 거친 후에 자신의 성격에 따라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독창성은 실천적인 면에서도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아무리 화려한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일지라도 내 몸에 너무 꽉 끼거나 후줄근하면 절대 주목을 받을 수도 찬사를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은 평생 쉬지도 않고 대기의 압력을 받아내고 있다.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모든 방향으로부터 압력이 우리 몸에 골고루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기의 압력이 없으면 우리 몸은 순식간에 부풀어 올라 폭발해버리고 만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뼈와 살이 제멋대로 날뛰지 않도록 적당한 압력으로 잡아주는 기압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 어린아이들도 공휴일이라 유치원에 가지 않으면 좋아한다. 초등학생도 고등학생도 똑같다. 직장인은 오죽하겠는가. 연휴만 바라보면서 몇 달을 버티는 사람도 있다. 어린아이일 때도 유치원에 가기 싫은 이유는 존재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출근하기 싫은 이유는 존재한다. 아마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럼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일이 없을 텐데 하고 말이다. 상황이 달라져도 고난은 항상 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름대로 고통이 있는 것이고 어른은 어른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어린아이는 용돈이 부족해서 궁핍함을 느낀다. 어떤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보지 않을 만큼의 재력가는 돈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그 위치까지 올라가느라 많은 사람과 등을 져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의 궁핍을 느낄 것이다.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나이에 상관없이 늘 그 순간만 느낄 수 있는 고통이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고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궁핍과 고난, 고통, 좌절과 같은 것들도 우리 삶에서 적당한 대기의 압력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행복하기는커녕 우리는 우리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정말로 사람이 터져버리진 않겠지만 오만함이 늘어나 이런저런 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이 그야말로 폭발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제거하라. 누구나 어떻게 살 것인가에 골몰한다. 그래서 자기만의 목표를 설정해 두고 그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한 목표들은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해 보인다. 이를테면 잘 먹고 잘 벌기, 잘 자고 건강하기와 같은 것들.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목표라도 목표 설정 방식에 따라 그 목표들은 내 마음에 크게 작용한다. 이를테면 뭔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만은 피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자. 건강하겠다는 생각 대신 아프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자.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자고 결심하기보다는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겠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머릿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 혹은 행복과 친한 단어들을 지워버리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꽤 고약한 말장난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이건 더없이 현실적이고도 확실한 수칙이 될 수가 있다. 모든 향락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견유학파 철학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향락보다는 향락이 없는 고통도 없는 삶이 낫다고 주장해왔다.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인생의 지혜란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태에 놓이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중용의 미덕이다. 크게 실패해도 크게 슬퍼하지 마라. 크게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 마라. 나이가 더 많이 들면 알게 되겠지만 인생에는 사실 크게 휘둘릴 만큼의 가치가 넘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화려하게 여길수록 위험해진다.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무대이다. 눈에 보이는 건 겉모습일 뿐 연극이 끝나면 화려한 무대는 철거되고 텅 빈 창구만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극을 필요 이상으로 즐긴 사람은 그 후의 정막까지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이른 나이에 이를 깨달으면 삶의 통찰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늘 그에 맞는 행복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이다. 건강한 자신은 재산을 대신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가 안 된다. 그러므로 누군가 행복한지를 알고 싶다면 그가 밝은 사람인지를 보면 되는 것이다. 만약 그가 밝고 쾌활하다면 그가 젊든 늙었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그는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밝지 못한 사람은 일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인상부터 찌푸리며 탓할 것부터 참는다. 그렇게 사람들과 주변 환경, 나아가서는 스스로를 탓하기까지 하다가 불행에 빠져 허우적댄다. 하지만 밝은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해낸다. 일이 이렇게 흘러가면 헤쳐나가는 재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며 늘 그랬듯 하루를 무사히 잘 마무리한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알려고 한다. 혹은 진지한 고민과 무거운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 그 때문에 명랑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주 주저한다. 그러나 고민과 걱정을 통해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지만 밝음은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밝음만이 현재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밝음은 움직임으로부터 나온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밝은 정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밝음이 활짝 꽃필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수준의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적절한 운동은 활동의 기초가 되어주는 체력을 확보해주고 체력이 확보되면 더 많은 활동을 적은 스트레스 속에서 해낼 수 있게 된다. 그러한 날들이 반복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주 행복을 마주칠 수 있게 된다. 그야말로 건강의 연쇄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연쇄 작용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현대의 도시 생활처럼 극도로 외부 활동이 결핍된 환경에서는
외적인 안정과 내적인 혼돈 사이에서 더없이 해로운 부조화가 생겨난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편리하고 사치스러운 것들도 의미가 없다. 죽어버린 땅에 씨앗을 심고 물을 줘도 싹이 트지 않는 것처럼 밝은 정신이 돋아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움직여야 한다.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방을 청소하고 불을 켜두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산책하는 사람, 절대로 누운 채로 주말을 탕진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의 방법을 아는 현명한 사람이다. 타고난 재능과 기발한 생각의 방식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이다. 말하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육체와 정신의 안녕 모두를 신경 써야만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육체는 건강하지만 정신이 피폐한 경우 타락하거나 쓸데없는 유혹에 휘말리기 쉬워지고, 반대로 정신은 건강하지만 육체가 건강하지 못한 경우 질병으로 단명하거나 정신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몸 때문에 좌절감에 빠지기 쉬워진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도록 관리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좋은 습관이 그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습관을 기르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내이다.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몸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깨닫고 그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이다. 견뎌내지 못할 때까지 버티는 건 멍청한 짓이다. 매체에 넘쳐나는 무모한 도전들을 보며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살이나 다름없다. 그저 내 몸과 마음이 불쾌해지지 않는 기준을 스스로 정리해서 오래도록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하면 처음엔 하기 힘들었던 것도 평범한 생활이 되고, 그 평범한 생활이 나만의 고유한 재능으로 인정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 머릿속에서 둘 이상의 가치가 충돌하거나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마다 나가서 걷는다. 누군가를 만나 도움을 구하거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청하고 싶다는 욕망.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다 잊고 술에 취해버리고 싶다는 욕망을 한껏 인내하고 묵묵히 침묵 속에서 걷는 것이다. 그렇게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내게 크나큰 도움을 준 나만의 습관이다. 누구에게나 다루기 힘든 고민이 있다. 그리고 그런 고민들에 관해 나이가 들수록 선택을 내리는 게 두려워진다. 선택에 따라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 크고 많아지기 때문이다. 선택을 내리는 데 있어 책이나 주변 사람들로 도움을 얻는 것도 한두 번일 뿐, 이후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내게 그다지 관심이 있지 않으며 그들의 사정과 나의 사정에는 크고 작은 차이점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그저 걸으면서 생각하다 보면 그나마 가장 명확한 해답이 나오곤 한다. 나는 그러한 인내와 습관이 오늘날의 내 작은 위대함을 만들어 주었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특정 분야를 선택하고 거기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경영 전략을 말한다. 이러한 전략은
어느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꽤 많은 수의 사람이 이 방식에 관해서 오해를 하곤 한다. 바로 내가 선택한 중요한 것이 아닌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당연히 등한시하거나 아무래도 좋다는 듯이 대충 치워버려도 좋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그 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일정 수준의 노력과 집중을 쏟아붓고는 나는 선택과 집중을 했으니 이것이 나의 최선이었다는 그런 식으로 자기 위로를 해버리는 것이다. 여기에 재능이 있고 유망한 체조 선수가 한 명 있다. 그는 체조 선수로 성공하는 것을 일생일대의 목표로 설정해둔 사람이므로 운동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훈련만이 중요할 뿐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소홀하게 대하는 사람이다. 집을 청소하는 일도 없고 설거지도 제대로 하는 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 끼니도 대충 챙기기 일쑤이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귀찮다. 그저 대충 행동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듣는 둥 마는 둥 반응한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지만 그는 그가 꿈꿨던 대로 위대한 선수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제야 깨닫는다. 그러면 안 됐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하는 것은 하루의 기분을 관리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사회적 위치와는 상관없이 내 영혼을 맑게 해주는 행동이다.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등한시 했던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성공과 어떻게든 맞닿아 있었던 것이므로 자신은 그것들에 충실하지 못했기에 복합적으로 악영향을 받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 위대한 사람들 또는 무언가를 정말로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시간이 넘쳐서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기와 같은 그러한 것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다만 매사에 충실하는 것이 자신의 성공을 위한 비결이라는 것을 알 뿐이다. 사소한 일을 눈앞에 두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조차 사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는 자신의 마음이 사소해지는 원인이다. 하찮은 것들은 삐뚤어져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자신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추진력이다. 일생일대의 대사건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며 힘을 비축하는 것은 말이 좋아 비축이지 방관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의 성현들은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기에 큰일이 닥쳤을 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었다. 노년기가 되면 열정은 노인 곁을 떠난다. 하지만 슬퍼할 필요는 없다. 열정이 떠나간 빈자리에 명상이 새로이 자리 잡기 때문이다. 명상이 노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노년기에는 인식이 자유로워지고 청년기보다도 정신적으로 우월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정이 더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어떤 쾌락 하나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한탄할 필요는 없다. 모든 쾌락은 부정적이고 고통은 긍정적이다. 모든 즐거움은 어떤 욕구를 만족하는 데서 오기 때문이다. 욕구가 충족되면 더는 즐거움도 없어진다는 사실은 식사를 한 후에는 더 먹을 수도 없고 잠을 푹 잔 뒤에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그리 한탄할 만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노년기의 평정심이야말로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청소년기와 청년기는 막연한 것에 대한 욕구와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것들은 행복이 없어서는 안 되는 마음의 평온을 빼앗아 버린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다. 이러한 평정심은 행복의 커다란 한 부분이며 행복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며 필수 조건이다. 그러니 나이 듦을 더 이상 열정적으로 일하지 못하게 됨을 겁내지 말길 바란다. 젊은 시절에 그토록 찾아 헤맸던 행복이 그곳에 있을지 모르니 말이다. 누군가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열변을 토하는 세상이지만 사실 먹고 살 만큼을 까마득히 넘어선 필요 이상의 부는 우리의 만족감과 행복의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작용할 뿐이다. 오히려 너무 많은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오는 걱정과 불안 때문에 행복의 방해를 받는다. 매일같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더러운 사건에 연루되곤 하는 재벌들의 삶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돈이 정말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면 왜 그들은 단 한 번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활짝 웃지 않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부의 수준을 스스로가 정해둬야 한다.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게 말이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여 해당 수준의 부를 축적했다면 그 이후로는 건강과 능력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궁극적인 행복을 쌓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삶에 있어서 가장 명료하고 차가운 진실 중 하나, 바로 인생은 혼자라는 것이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겠지만 평균을 내어 바라보면 인간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진다. 아이일 때는 부모를 비롯한 어른이 주변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고, 청소년기에는 많든 적든 학급 구성원들과 함께할 기회가 있다. 하지만 점점 자라날수록 집단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더없이 고독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외로움에 지지 않으려면 혼자 있을 때 뭘 하면 행복한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어쩌면 젊은 시절은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고 연습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혼자일 때의 공허함을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채우려는 사람이 있다. 나는 이것이 그다지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돈도 많이 들고 시간과 정성, 체력도 많이 소비된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많은 것을 지불하는 것은 애초에 수지가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인간관계로부터 질투, 집착, 허무, 슬픔, 상실감, 치정과 같은 리스크를 감내해야 함은 물론 모든 것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인생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냉혹하게 말하자면 수많은 인간의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으로부터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 둘째는 남과 함께하지 않을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다. 건강함과 밝음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고난의 시간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나 자신과의 설레고 즐거운 데이트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차피 끝을 향해 달릴수록 혼자가 되어가는 삶. 과연 이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은 쇼펜하우의 인생 수업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쇼펜하우의 글을 좀 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